자,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 최고 효율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연구진이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들어보였다. 울산과학기술원의 김진영 교수팀이 광전효율 25.6%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으로 태양전지 패널을 만들어도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 태양전지가 근접한 거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해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용화 기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산학협동을 통해서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고 이게 양산이 되고 시스템 자체를 수십 년간 우리는 구축해 왔어요. 왜냐면 우리는 산업화의 시작이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고 빨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는 거에 집중해서 노력해 왔죠. 또 노벨상이다 뭐다 이런 거 기초과학 연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로봇 같은 것도 뭐 일본보다 한참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국이 재난 대응 로봇 경진대회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이렇게 실용화하고 상용화하는 데에는 이골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현대 기아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죠. 아주 저렴하게 인수를 했어요. 10억 달러,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을 미국 기업입니다만 일본에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소프트뱅크에서 계속 갖고 있었는데 별 활용을 못하고 현대 기아차 그룹이 이걸 사버렸죠. 헐값입니다, 헐값.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좀 뒤처진 모습이 있었지만 이러한 대단한 기술을 가진 기업체를 인수를 함으로써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1조 정도면요, 껌값이에요. 대기업 차원에서는. 껌값에 이러한 대단한 기술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 기아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요 로봇은 언론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쇠가 빠지게 미국에서 개발해놓은 최첨단 로봇 기술을 1조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낼름스 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로봇도 아주 안정감 있죠. 아주 정교하고 안정감 있고 똑똑합니다. 굉장히 기민하고 민첩하고 똑똑한 로봇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게 된 거죠. 이 현대그룹이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비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또 물류업체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로봇 기술들을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는 거죠. 뭐 현대건설에서 이런 자재 나르는 로봇을 활용한다든지 조선업에서 이런 로봇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을 갖게 되면은 이 상용화하고 양산, 실용화하는데 되게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알차게 써먹을 거예요. 저 현대 로템에서 지하철 열차 같은 것도 만들고 무기, 탱크 이런 것도 만들죠. 로봇이 전차를 운행한다든지 조종을 한다든지 무기를 장착해서 무인 공격형 로봇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활용을 잘해요. 활용법을 안다는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철학이 투철하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에 열광하고 철학에 열광합니다. 그게 최고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원래부터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즐겨하는 철학을 중시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깊이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본질, 포인트를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활용도 잘하는 거죠.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를 우리보다 100년 이상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텔레비전, 대단한 가전, 대단한 스마트폰 못 만들어요. 우리가 최첨단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본보다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아직은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또 혼다 자동차에서 수십 년 전부터 해서 대단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했었지만 그거 그냥 모터쇼 같은 데서 손 흔들고 이렇게 달리기 하고 쇼 정도로밖에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활용을 못하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대단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이. 이게 우리나라 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겁니다. 정말 자연스럽죠. 이런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로봇이 전 세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인수를 했다. 1조 1천억이라는 저렴한 돈으로. 이거는 정말 역대급 M&A 인수합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로봇 활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로봇 활용도 1위. 글로벌급 로봇 기업은 제로. 이게 2019년 기사에서 그 로봇 기업이 제로로 나왔는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업이 하나 이제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에. 활용도 1위가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요 로봇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별걸 다 해먹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리 같은 것도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보지도 않는 미역 같은 거, 해초류 같은 거 가지고도 별의별 요리를 다 해먹습니다. 국 끓여 먹고 무쳐 먹고. 이게 우리나라가 활용하는 능력, 이런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로봇의 적용 국가 순위를 좀 보시면요.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적용 대수에서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710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국가인 독일, 일본을 2배 이상 압도하는 수준이죠. 우리는 로봇을 잘 활용해요. 기술을 갖게 되면 그것을 상용화해내고 실제로 활용하는데 스피드도 빠르고 노하우가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일본은 활용하는 로봇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섬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나 만들고 있는 거죠. 도장 찍는 로봇. 얘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철학이 없습니다. 본질 파악하는 거에 굉장히
굉장히 서투른 애들이에요. 포인트를 파악을 못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딴 거를 만들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우리나라한테 팔아버린 거죠. 이런 도장 만드는 거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보틱스는 아닙니다만 글씨를 써주는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프린터가 있는데 왜 힘들게 개발을 할까? 알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얘들의 정신 세계를. 이게 무슨 뭐 볼펜으로도 쓸 수 있고 유성펜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택배 이런 거 쓸 수 있다. 이런 거 프린트 하잖아요 요즘에. 요게 한 100만원 돈 합니다. 요 동글씨 프린터가. 잉크젯 프린터보다 훨씬 느리고 폰트도 다양하지 않은데 3종류밖에 없어요 폰트가. 소제품 장비 대단하다고 아직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제품 장비 대단한 거를 가지고 골판지 접는 로봇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쓸데없는데 로봇 기술을 쓰는 거예요. 진짜 X이 아니고서야 이런 거를 왜 만들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일본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기술들이라는 게 별거 없는 거다. 허세만 애들이 가득해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건데 별거 없는 애들이에요. 별거 없는 거를 그렇게 광을 치고 우리나라 보수 언론에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찬양을 해주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긴장을 하고 두려워했었던 건데 그냥 소구화가 빨랐을 뿐이지 별거 없는 애들인 거예요. 일본의 혼다에서 세계 최초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한다. 세계 최초라고. 조선 일보의 꼬봉 조선 비즈에서 또 발표를 했죠. 현대 기아차 까는 조선 비즈에서 역시나 여흑시나 일제차를 찬양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 최초라고 우리나라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혼다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혼다 테슬라 제치고 세계 최초 자율주행 3단계 차량 출시. 일본 대단하다고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기술력인 것처럼 찬양을 하는 기사들이 많길래 어떤 기술인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색칠한 거 좀 보세요. 시속 약 30km 이하에서만 작동할 수 있으며 작동 개시 후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 한계도 있다가 아니라 이게 엄청난 한계죠. 엄청나게 빌드업을 많이 써놨어요. 대단한 기술이라고. 혼다가 역시 대단하다고. 근데 30km 이하에서 자율주행을 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 어떤 기업들도 30km 이하라면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50km가 되면은 자율주행이 안 돼요. 30km 이하에서만 이제 작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 차원의 자율주행 기술인데 테슬라를 제쳤대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래서 일본의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얘들은 뻥카, 허세, 허언증, 중이병이 전 국민한테 다 있는 애들이에요. 그걸 그냥 대단한 줄 알고 또 기사를 써주는 우리나라 기레기들도 문제긴 한데 허세일 뿐이에요. 인휠 모터라고. 인호이르 모터. 이 인휠 모터라는 기술을 막 개발을 하고 있다. 30년 전부터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계속 보고 자동차 잡지에서도 접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 개발하던 게 이런 거였어요. 인휠 모터라는 게 자동차 바퀴 안에 모터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4개의 바퀴 안에 전자 제어를 통해서 굉장히 쾌적한 드라이빙, 스포츠성 드라이빙이 가능하게 회전수를 제어를 한다든지 바퀴 안에다가 모터를 달면은 파워도 강해지고 또 에너지 손실률이 적으니까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대단한 기술이라고 해서 일본이 거의 30년 전부터 이거를 개발해 오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그냥 요 기술이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니까 그냥 뚝딱 개발해버렸어요. 대기업에서 개발한 것도 아니고 국내 벤처기업에서 인휠 모터 또 변속기 2단 변속기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돈이 되겠다 요거는 괜찮게 팔리겠다 이러면은 금방 돈 냄새 맡고 달라붙어서 바로 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PTG라는 회사에서 또 인휠 모터 대기업도 아니고 독일 완성차의 샘플 테스트 통과까지 마치고 현대 모비스에서도 개발을 완료해냈고 언제든지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일본은 세워라 내워라 우리는 맘만 먹으면은 이런 중소기업에서도 뚝딱 개발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에는 우리가 일본보다 그렇게 늦게 출발한 게 없기 때문에 일본을 밟아줄 겁니다. 일본은 아직도 하이브리드 팔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이제 폭망이에요. 일본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면 일본은 이제 거지나라 되는 거예요. 거지나라. 이 자동차 기업 하나의 고용 노동자 수도 많고 지역 사회 경제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죠.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한데 그 부품을 자동차 회사 혼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될 수 없이 많은 이 협력업체들 1차 벤더, 2차, 3차, 4차 이런 기업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래가지고 한 대의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건데 자동차 기업이 하나 망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본은 또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차, 수소연료 전지차 시대의 대응이 우리나라보다 한참 느리게 될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로 역전을 노린다 또 뻥카 날리고 잘난 척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랑 삼성이 손을 잡았어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교 연구소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다 전고체 배터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시를 하고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죠. 우리가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시작이 빨랐기 때문에 특허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도요타가 대단한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불안하게 만드는 또 언론 기사들이 있었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서 지금 리튬 배터리가 대세인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리튬 배터리로 지금 차를 다 양산하고 있는데 도요타가 만약에 뭐 올해나 내년에 막 확 전고체 배터리 차를 내놨다고 쳐봅시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비싸요. 아직 규모의 경제로 할 만큼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만 생산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배터리 가격이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엔진과 같은 건데 이 가격이 뭐 2배 이상 비싸게 되면요 팔릴 수가 없죠. 아무리 성능이 대단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일제차는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국내 시장이 돈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습니다. 또 세금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 1등부터 5등까지 다 경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랜저가 1등인데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짜리 차 타고 다니는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3-4천만원짜리 전기차도 언감생심인데 그것보다 훨씬 비싼 전고체 배터리를 얹은 전기차는 6-7천만원 이상이 갈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일본 내수 시장은 아예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수 시장이 받쳐줘야지 전기차 업체들도 성장해 나가는 건데 예전에 소니가 베타 비디오라고 좀 작은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었죠. 독자적으로. 하지만 폭망했었습니다. VHS가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싸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 받쳐주지 못한다. 그래서 폭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는 리튬으로 몇 년 계속 가다가 전고체로 가는 건데 일본은 리튬 배터리 시장을 공략을 하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하이브리드 밀고 있어요 아직도. Nope.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